네, 여러분, 오늘부터 러일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러일 전쟁은 지난번에 아베 담화, 그 전후 70년을 결산하는 아베 담화가 나오기 전에 그 자문위원회에서 그 러일 전쟁을 아시아 침략의 기점으로 삼았던 그때 기억나시죠? 그 사실은 청일 전쟁으로 기점으로 삼는 게 맞다는 게 제 주장인데, 어떻든 일본의 그 당시에 아베 자문위원회는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삼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만주사변. 그 다음에 아베 담화가 정작 나왔을 때 아베 담화에서 놀랍게도 아베가 러일 전쟁에 대해서 아시아의 인민들이 전부 축하했다, 좋아했다, 뭐 이런 요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아베의 역사 인식에 적어도 러일 전쟁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켜주실 분은 색소폰을 잘 불어서 일거의 예술가의 반열에 오른 김종산 기자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이것만 하세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몇 년 한 거예요? 한 13년 정도. 네. 그 하루 이틀에는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그 손가락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호흡도 그렇고. 그냥 뭐 취미생활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악기를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악기를 하는 게 실패 확률이 적다. 그래서 색소폰이 제일 쉽다 그래요. 왜냐면 예. 우리 피리 부는 그 운지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예. 금방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늪에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뭐 연주 솜씨가 뭐 여간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시작하면 그 경지까지는 불가능한 거죠. 아닙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또 꼬시려고 하는. 아닙니다.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열심히 문제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느냐 이런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러일 전쟁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줄거리, 전체 구성부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러일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 결국 조선의 외교 무능으로 일어났고, 예. 그리고 그 긴박했던 국제 정세 하에서 우리가 그 전쟁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탄에서는 왜 일어났나? 예. 기본적으로는 남하하는 러시아와 예. 대륙으로 가려고 하는 일본의 필연적 충돌이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네. 그 중간에 오히려 그 조선의 무능한 외교가 격돌을 촉발시킨 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패권국이 영국이었고, 예. 그 다음에 그 영국의 패권에 도전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붙고, 터키를 중심해서 붙고,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는 걸 영국에서 계속 틀어막는 역할을 하고, 예. 그게 이제 동아시아까지 밀려온 거거든요. 근데 영국이 보니까 동아시아에서까지 러시아를 막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드니까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려고 할 때 일본이 가서 좀 대신 막아다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당시 국가 지도부였던 고종이 예. 이 엄중한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수교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영국의 그런 견제를 피해서 한반도로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결정적인 그 기회를 예. 붙잡은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전쟁까지 벌어지는 첫 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어떻게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느냐 예.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는 러일 전쟁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국운을 결정한 전쟁이었는데 예. 이 전쟁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벌어졌는지 자세한 그
전투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예. 그 세 번째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이 러일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교훈은 예.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한 4가지 주제로 해서 한번 구성을 만일에 러시아가 승리했었더라면 예. 참 역사의 과정이라는 게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조선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겠죠. 저는 필경 그렇게 됐을 거로 봅니다. 예. 어떻든 그 당시 고종은 친러적, 예. 그래서 아관 파천까지 가고 뭐 예.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뭐 한동안 뭐 몸을 숨기기도 하고 보호를 의탁하기도 하고 예. 말하자면 생쇼가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네. 그 첫 번째 PPT를 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성난 러시아라는 이 소하고 한국을 두고 예. 일본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예. 이 뒤에서 영국이 빨리 싸워 나 대신 싸워줘 하고 외치는 이런 장면이 붙어 이거네요. 예. 오. 이게 그 당시 국제 정세를 그냥 그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렇군요. 이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리아를 놓고 예. 네. 19세기의 구도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권국 영국의 예. 패권에 도전하는 러시아와의 끊임없는 격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칸반도에서 붙고 중앙아시아에서 붙고 그러면 이제 영국이 계속 러시아의 남하를 틀어막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고 음. 그리고 러시아는 자기네들의 진출이 좌절될 때마다 또 취약한 걸 찾아서 또 다시 진출을 예. 시도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이 극동 아시아 지역으로 이게 진출하면서 예. 그 영토를 획득하게 됩니다. 예. 원래는 이게 청나라 땅이었던 그 땅을 예. 1858년에 아이온 조약을 맺어가지고 아무르강 좌완의 땅을 획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1860년에는 북경 조약을 체결해서 하여간 이 그 지금 연해주 지역 예. 이 지역의 땅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청국과 북경조약의 체결에서 봉천 이동, 예, 연해주까지의 땅을 러시아가 먹었던 이 조약도 예, 물론 이제 우리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엉터리다. 예. 국제법적으로 무효다. 왜 예. 조선에는 안 물어봤냐.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예. 그런 시대였으니까 예. 힘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예. 그게 뭐 외침인지 뭔지 들리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사실 청과 조선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봉급령이 있었는데 예, 뭐 러시아하고 청하고 그냥 나눠 먹어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네. 무시해버리고. 이게 보면 블라디보스토크 항인데 예, 저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이름 자체가 동방을 지배한다는 지배한다. 뜻입니다. 네, 예. 예. 블라디가 지배고 보스토크가 예.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러시아는 그 유럽 지역에 있던 러시아가 끊임없는 이제 동진을 해서 그렇군요. 뭐 아이온 조약으로 여기를 확보하고 또 진출을 해서 이 지역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을 뭔가 이게 연결을 해서 예. 그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도대체 예. 뭐 한 10,000km 정도 되는 이 거리에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 뭐 도로가 있었겠습니까? 뭐 항공편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제 아주 예. 심각한 고민이 이쪽 지역, 그 시베리아에서 이동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 러시아가 굉장히 고민이 빠지기 시작한 저 전체가 사실은 그 겨울에는 동토고 네. 여름에는 늪지대인데 예. 적을 뚫고 어떻든 참 러시아인들도 대단해요. 동강까지 저렇게 모피를 네. 모피를 쫓아서 자원을 쫓아서 저렇게까지 밀고 내리 들어온 걸 보면 결국 연해주 캄차트카 반도까지 가죠. 예. 북경조약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네,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예.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예. 결국 이제 러시아가 이 유럽 지역의 러시아하고 예. 새로 얻은 극동 지역의 러시아를 이거를 어쨌든지 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이제 난감하니까 그때는 뭐 철도를 놓을 엄두를 못 냈을 때니까 유일한 방법이 이제 그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차라리 그게 더 가깝. 네. 그렇게 군요. 하다 보니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요 항구가 예.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만은 한 연중 한 4개월 정도는 얼어붙어 가지고 예. 항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배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결국은 이 지역에 얼어붙지 않는 부동항이 항구를 필요하다. 예. 얻어야 된다. 예. 이제 이런 고민에 지금 빠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국도 이제 찝쩍거리고 지금 저 위에 그림 자체가 지금 그 모스크바 쪽에 있는 노란 지역 예 이 원래 말하자면 러시아 영역이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회색 지대로 확장이 되는 되고 거죠. 네. 그다음 붉은색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연두색 지역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되었군요. 겁니다. 예. 참. 사실 이 지역은 그 청나라 땅이자 우리 땅이기도 한데 예. 이걸 뭐 이제 거의 강도짓 하듯이 예. 쟤들끼리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북경 조약으로. 네 예. 이렇게 돼버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얼어붙으니까 얼지 않는 예. 항구를 이제 찾아야 되는 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이제 일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본도 원래 1870년까지는 요 정도까지밖에 예.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청일 전쟁으로 해서 이것도 뺐고 그 다음에 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여기도 뺐고 조선도 지배하고 하면서 점점 이게 일본 영토가 늘어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군요. 맨 위에서 보면 1870년의 영토 붉은색, 예, 붉은색. 그다음에 연두색이 1932년. 네, 여기는 이제 중일 전쟁으로 해서 이렇게 뺐고 예.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이렇게 뺐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그 명치유신을 통해서 이제 근대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자원과 식량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처하게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만주와 한반도를 어떻게든지 진출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그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예. 러시아가 이제 신강성을 점령을 해서 예. 이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리 분쟁이 일어난 다음에 철군하지 않으니까 청국군하고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청국이 그쪽에 전부 이게 신경이 써 있는 틈을 타서 1874년에 대만을 쳐들어갑니다. 예. 그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기를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본이 자꾸 여기를 찝쩍거리니까 야 니네 여기 한국 위로 좋잖아. 가라. 위로 가 위로. 그래가지고 저 러시아 애들 앞으로 내려올지 모르니까 니네 가서 한번 막아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슬쩍 유인을 하다 보니까 1875년에 강화도에서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고 예. 그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이 되고 예. 그리고 오키나와를 합병을 하고 오키나와의 이제 유구 왕국 류 제도라고 하는. 예. 이것들이 다 이 영국의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 영국이 부추긴 면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남진하는 러시아를 예. 일본으로 하여금 그럼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이 영국이 여기까지 군사력을 보내서 하기는 비용이 예. 너무 많이 들고 예. 부담이 되니까 일본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예. 일종의 이제 이의제의 전법이라고 그렇군요. 할까요? 예. 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19세기 후반의 정말 세계를 놓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만 놓고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예.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군요. 풀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조선의 그 지배국이라고 하는 이 청나라의 예. 실권자 이용장이 보니까 아 이거 뭐 러시아는 밀고 내려오려고 하지 일본은 찝쩍거리지 이거 이러다 보니까 조선을 자기네들의 힘으로 보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예. 이용장이 이제 조선 책략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내놓습니다. 그 조선 책략의 내용은 미국 끌어들이고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러시아의 남진을 한번 막아서 예. 조선을 보호해보자 이런 생각에 의해서 조선이 이제 1882년 5월 22일 날 미국과 수교하고 6월 6일에는 영국과 수교하고 6월 28일에는 독일과 수교를 하는데 이게 다 이용장이 그렇습니다. 다리를 놔준 겁니다. 예. 그리고
1880년 이몽골란이 벌어지니까 청국군을 보내가지고 대원군을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압송을 하고 예. 이제 이런 그 일련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홍장이 글쎄요. 예. 그 당시 이제 이홍장으로서는 조선이 말하자면 중국의 방파제로서 절실히 필요했겠죠. 그렇죠. 예. 예. 말하자면 조선의 가치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하자면 극대화 지금 하는 전략입니다. 이홍장으로서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을 끌어들여서 한번 막아보자. 말하자면 이제 이재희 전법을 예. 이쪽에서도 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홍장의 권유로 조선과 수교를 한 영국이 예. 1년도 안 돼서 야, 그 우리 그 너희들하고 맺은 그 수교할 때 관세율이 너무 높으니 관세율을 좀 낮춰달라 하고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요. 예. 그래도 그 압력에 이기지 못한 조선 조정이 말하자면 고종이죠. 예. 83년 11월 26일 날 영국과 이제 조영 신조약을 체결하면서 예. 관세를 아주 파격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관세 수입이 그 당시 거의 모든 국가 수입의 예. 그 중요한 부분인데 조선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엄청난 관세 수입을 입어서 예.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예.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러고 한탄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수호천사처럼 나타난 겁니다. 예. 누가 이 러시아를 끌어들였느냐? 조선 정부 멜렌도로프. 고문관으로 그 이용장이가 이제 조선에 가서 너 고문관을 해라 하고 보낸 독일인 멜렌도르프가 러시아하고 수교를 주선합니다. 그런데 이 멜렌도르프는 독일 정부로부터 독일은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계속 그 유럽에 찝쩍거리면 예. 자기네가 이제 피해를 보니까 예. 야, 저 러시아라는 곰을 동아시아의 목장으로 유인하라 라는 지령을 받고 예. 극비리에 러시아하고 수교를 주선해서 1884년 7월에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 참 러시아라는 곰을 동아시아 목장으로 유인하라는 예. 저 훈령이 예. 정말 참 통렬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독일 같으면은 1870년대 초에 이제 보불 전쟁으로 프랑스를 제압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이 성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우기를 승천할 때인데 예. 러시아는 버거웠군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예 저쪽으로 좀 빼돌리자.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점점 자기네들도 커지려고 하는데 예. 이제 통일도 되고 예. 그야말로 그 오랜 그 분열과 이런 예. 걸 딛고 그야말로 독일이라는 나라에 웅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거대한 러시아가 곰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의 그 예. 발길을 가급적이면 동양으로 돌려라. 예. 그래서 이제 멜렌도르프를 통해서 살살 꼬셔가지고 이 멍청한 우리 고종 그께서 덥석 그야말로 이제 덜컥수를 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떤 아니 상황이 근데 우리 저 지난 조선이 망하는 과정에서 보면 고종이나 민비나 예. 정말 한치 앞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한치 외교가 뭔지를 예. 모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예. 감이 없었던 거 아닌가.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기가 솔깃해 넘어가고 또 여기서 한마디 하면 또 솔깃해서 넘어가고.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예. 조선의 그 핵심이 조선 책략이었고 예.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독일을 끌어들여서 수교를 해서 러시아를 막겠다는 게 이용장이 만들어낸 조선 책략이라는 예. 그 패러다임이었는데 그리고 이 러시아를 어떻게든지 그 가둬두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선하고 러시아가 수교를 하면서 러시아 군함이 조선 항구에 입항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이러다 보니까 영국을 피해서 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합법적으로 그러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주에까지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행사하게 돼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조르밀약설에 게다가 대한 이제 그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수교만 했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고종이
수교하고 얼마 있다가 멜렌도르프를 통해서 러시아에다가 예. 청국과 일본이 혹시 전쟁이 벌어지면 예. 조선을 보호해달라. 보호하기 위해서 5만 명 내지 6만 명 규모의 러시아하고의 연합군을 구성을 하자 예.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로 미략설이라는 건데 예. 예.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위협 국가로 인식되던 러시아에게 예. 어떻게 연합군을 만들자라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될 수가 예. 있는지. 근데 이게 다 새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 조로 미략설이 나오자마자 영국은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아야 예. 된다. 그래서 85년에 4월 15일 날 거문도를 전격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예. 요게 그 당시에 이제 거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온 배고요. 예. 요게 이제 거문도에 상륙한 영국 그 군인들입니다. 수병들이군요. 네. 예.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음. 여기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청나라는 중국에 억류하고 있던 대원군을 석방시켜서 야 저 친러 정책을 좀 주도하는 민배와 고종을 압력을 행사하자. 그래가지고 대원군을 또 귀국을 시킵니다. 네. 저 사이에 이제 저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 자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예. 일본은 또 어떻게 했느냐?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과 한성조약을 체결해서 갑신정변 당시에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상금을 예. 받아내고 이용장하고 만나서 천진조약을 체결합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에서 양국군이 동시에 철병을 하고 혹시라도 예. 다시 군대를 파병할 필요가 있으면 사전에 서로 문서로 통보하자.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예. 청국, 뭐 일본, 영국 다 난리가 예. 난 겁니다. 러시아하고 예. 조선이 이제 수교를 하고 밀약을 맺고 막 이러다 예.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강력한 러시아 함대가 거문도에 딱 진을 치고 앉아 있으니까 블라디보스토크라는 항구가 정말 보잘것없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예. 야 이거 영국이어가지고 그냥 그쪽 길을 막아버리니까 이건 뭐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예. 안 되겠다. 철도로 육로로 연결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원래 오. 이 그 철도 구상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예,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군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그 예. 길을 딱 차단을 하니까 잘못하다가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제 뭐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니까 예. 이건 방법이 없다. 철도를 놓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시베리아 철도가 이제 구체화되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군요. 예. 일본 군부는 야 이제 우크라이나 초원에서 이 풀뜯던 그 이 기병대와 말이 열차에 실려서 3주 후 흑룡강물을 마실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는 날이 곧 조선과 일본을 침략하는 날이 되는 거 아니냐 예. 하고 이제 경악을 하기 시작하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의 촉발이 조선과 러시아의 예. 수교로부터 예. 촉발된 아주 격렬한 국제 정세의 변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예. 기어이 이제 놓이게 되고 모스크바에서 니즈니 노브고로드, 페름, 예. 에카체린부르크, 옴스크 해서 이제 울란우데, 울란바토르 예. 해서 이제 몽골로 내려가고 중국으로 내려가고 브라티보스톡으로 나오는군요. 예. 그렇군요. 일본이 다 러시아를 의식을 했겠군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격렬한 그 국제 정사의 변화를 촉발시킨 건 그 당시 멜렌도르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러시아하고 덜컥 수교를 한 조선의 이 일 때문에 이런 아주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예. 한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 민비나 고종은 러시아의 무엇을 믿고, 예. 예? 무엇을 믿고 저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당시에 예.
그 원세계를 비롯해서 청나라 군대가 와서 예. 와가지고 막 압력을 놓고 뭐 민폐를 끼치고 민폐 뭐 끼치고 구두 황제로 빨고 했다는 구두 빨고 거예요. 예. 예? 경복궁을 뭐 활보를 하고 그러니까 적군을 보느니 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국을 견제를 하자. 예. 그게 이제 인아 거청. 거청이죠. 네.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인아 거일 이런 식으로 뭐 아니 결국에는 한반도 북쪽에는 러시아를 끌고 들어왔어요. 스탈린 시절에. 예. 참 이 역사라는 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하나의 어떤 어리석은 생각들이 후과를 만들어내죠. 나중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한반도 북쪽에 러시아 애들이 들어오게 되죠.